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8월 1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입이 좀 마르고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는 왜 이렇게 피곤한 한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자포자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밤에 새벽에는 조금 선선한 것 같다는 느낌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버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계속 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8월 16일 방송 출발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라셨죠? 지난주에 또 그 멋쟁이 할아버지가 딱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고 대표님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고 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게스트가 바뀌었나요? 진행자가 바뀌었나요? 막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 대표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같은 회사 뉴스서천의 편집국장님 허정경 국장님이 대신 대타를 해주셨는데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고정환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위에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정말 힘듭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처지셨는데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고 대표님도. 어떻게 목소리가 잠기는 게 이게 그렇죠? 어떤 질병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잠겨요. 질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피로가 누적되신 것 같습니다. 잠 좀 많이 주무시고 휴가 계획 좀 있으시면 휴가를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휴가 기간이라고 해도 사실 그 월요일 날 제가 주관하는 또 행사가 있고 수요일 날은 또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그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돼서 제대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끼리 어디 1박 2일 정도는 한 군데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글쎄요. 어쨌든 일은 좀 전부 다 털어버리시고 심신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 대표님 이렇게 뵙기도 안색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무더위에 지친 게 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시고 서천 국민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분들은 실내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고정만 대표님은 또 국민들께 서천 소식들을 여기저기 걸 알려드리다 보니까 출장도 많으시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심신이 좀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이렇게 오프닝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여름을 이겨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22일이 처서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처서입니다. 처서가 뭐가 주둥이가 휘어진다고 그랬죠? 주둥이가 부러진다고 그랬나? 휘어진다고 그랬나? 모기. 예. 그래서 절대 사람을 물을 수 없는 그 정도로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고요. 한편에서는 또 처서가 되면 이제 풀들이 자랄 수 없대요. 이제 풀이 자랄 만큼 자랐다. 이제부터는 풀은 이제 쓰러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서가 지난 뒤에 그 추석 명절에 그 벌초도 처서가 지난 후부터 한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지혜로 있었는데요. 처서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정말 이 여름 더위가 한 풀이 아니라 두 풀 확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다음 주고요.
자, 힘들 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태령적 궁준 이야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힘찬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화가 부르는 노래죠. 으쌰 으쌰 같이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습니다. 으쌰 으쌰 신화 멤버들이 지금 뭐 거의 뭐 40대 후반 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신화는 우리들의 청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는 청춘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청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 8월 16일 방송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허정용 목사님 나오셔갖고 이 새만금 방조제의 그 뭐죠 갯벌 이렇게 메우는 거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하면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서천 지역의 갯벌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우리 서천 지역의 갯벌들이 퇴적이 되다 보니까 뭐 수생식물 어떤 그 뻘에 살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조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뭐 그런 문제를 갖고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거는 서천 지역의 여러 곳곳에 구석구석 소식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 대표님께서 오늘 많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허국장님의 전공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환경 분야 쪽에 이제 전착을 해서 주로 이제 보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어찌됐건 뭐 그 서천 갯벌이야말로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인데 그렇죠. 갯벌을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갯벌을 훼손하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그 파괴하는 심각하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여기 찾아오는 뭐 동식물들도 뭐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러겠네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거기에서 뭐 지난번 방송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그렇게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좀 우리 식량 주권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쌀이 그렇죠. 이제 그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쌀 생산량이 그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굉장히 적죠.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농민들이 해마다 이 쌀값 보장하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지만 정부가 이제 그런 어떤 농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톱 기사로는 우리 허국장이 쓰신 기사지만 네.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쌀 한 가마 산지 가격이 17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만이라 하면은 예, 80kg. 80kg. 80kg 기준으로 해서 병가요? 그 쌀값 쌀로 네. 도정을 다 한 쌀로. 그렇죠. 싸다. 17만 8,476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무려 한 17.5% 하락한 그런 수치고요. 그렇죠. 정부가 약속을 했던 20만 원 쌀값 20만 원에서 이걸 보게 되면 한 1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상에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군요. 네, 쌀값뿐입니다. 네. 환장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쌀 소비를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이제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당 한 해 먹는 양이 쌀을 먹는 양이 계속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입니다. 80kg 한 가마도 못 먹습니다. 1년에 50kg밖에 못 먹었어요. 365일 동안. 네. 야, 365일을 50kg를 365를 한번 나눠봐 주실래요, 이선 씨? 네?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나?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이 비교를 해보면 1993년이 30년인데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그 소비량의 절반이니까 112kg 이상은 됐었던 거예요. 와 30년 전에는 그래도 네, 네. 1년에 한 100kg가 사람이 넘었다는 100kg를 넘게 먹었는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은 50kg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렇죠.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을 이제 뭐 그 저 우유나 뭐 그 저 계란에다가 우유 먹거나 시리얼인가 뭐 뭔가 먹고 풀떼기 먹고 네, 그런 식으로 과일에 뭐 이렇게 먹고 점심은 한 끼 먹고 저녁은 또 그렇죠. 뭐 그 저 치킨이라든가 또 뭐 다른 대체해서 쌀 빼고 네, 밥 그런 빼고. 것들 먹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쌀이 계속해서 이제 그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네. 근데 이제 쌀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다수학 품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수학 품종들이 많아서 이 다수학 품종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면 밥맛이 좋은 쌀로 이렇게 이제 자꾸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쌀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밥맛이 제일 좋잖아요.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남미 같은 거고. 알랑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실포실해가지고 날아다니죠. 네, 부르면 날아갈 절대 정도로 찰기가 없어가지고. 찰기가 없는 반면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찰기가 없는 쌀은 계속 씹어야 되니까 위장병이 없지만 우리나라 쌀처럼 이렇게 그 찰기가 있는 쌀은 맛있죠. 맛있긴 한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장병들이 이제 생겨나고 한다고 그렇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다수학 품종에서 이제 수확량은 적지만 네. 밥맛이 좋은 이래서 이제 소비자들 어떤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벼 품종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 뭐 농업 관련된 우리 뭐 농업진흥청인가 뭐 그런 그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겠죠. 익산 쪽에 저 식량작물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국립식량작물연구소. 희한한 네. 새로운 정보네요. 식량 자원까지 연구라는 곳이 있다니. 혹시 거기서 뭐 그 거기에서 말씀하시던 뭐 DMO 제품 아니 DMO 아니 저 GMO, 네. GMO 그것도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 저 뉴스천에서 소개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를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을 연구하고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기도 했습니다. 난 또 거기서 뭐 우리 나중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뭐 아니, 그러니까 벌레라든지 그런 일만 해야 되는데 그 GMO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그런 식품들 생산량을 올리려고? 농산물들을 뭐 연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걸맞지 않는 안 맞는 거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항의 시위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네. 심어놓은 벼를 트랙터로 갈아 엎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었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 경상도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농민단체들이 항상 원하는 요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쌀값 보장을 보존해주는 것이 뭐냐면 양곡관리법인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게 만들어놨지만 계속해서 이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의 중요한 게 뭐냐면 쌀이 이제 초과 생산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이 법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농민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번에도 이 쌀값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입쌀을 매년 우리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든 안 하든 간에 40만 8,700톤을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랑 뭐 그렇게 협정이 맺어졌나요? FTA 협정으로 인해서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그렇지. 그런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수입쌀을 해놓으면 그 쌀은 주변에서 수입쌀 먹는 사람 못 봤는데. 수입쌀은 이제 뭐 그 가공용으로든 뭐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격리를 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농민단체 요구인데 네. 정부가 이제 30만 톤 이상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만 이 쌀값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농민단체가 이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30만 톤 이상인데 그 농림축산식품부는 15만 톤만 시장 격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5만 톤만 정부가 직접 격리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에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소비 촉진 물량으로.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 정부로부터 이제 그 소비 촉진 물량으로 떠넘겨 받은 농협중앙회가 뭐 이번에도 서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0만 톤 중에서 5만 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아침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15,000톤을 이제 소비를 하고 아침밥 먹이는 걸 네. 사주는 거네요, 그냥. 그렇지. 그다음에 쌀 가공 지원에 25,000톤. 그다음에 이제 쌀 수출 지원에 17,000톤. 네. 우리 이런 식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뭐 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농협 군지부를 포함해가지고 서천의 지역 7개 지역 농협들이 네. 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저 아침밥 먹기 예, 캠페인 활동도 하고 했던 것이 이게 그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그 시장 격리 확대에 그 정부가 농협에 떠넘긴 그 10만 톤 네, 그거 소비하려고. 이걸 소비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어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의 식이냐면 행위가 아니었네. 당연히 농민들은 우리가 30만 톤 요구했는데 절반밖에 못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 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 출수가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수확을 앞둔 네. 논을 갈아엎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도 어떤 안 하고 항의의 어떤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 전국적으로 지금 반발이 드센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 서천의 농민의 박대수 회장도 이 정부가 시장 격리 대책을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식의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뭐 그 저 쌀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농민들 창고 내에는 아직도 그 출하하지 못한 작년에 그 생산했던 재배해서 그 싸놨던 쌀도 지금 그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쌀값은 그 떨어진 거죠. 17만 원대로 20만 원대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아우성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농민들은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개혁 입법인 정부양곡관리법도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요 안이 통과가 못 되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농민들만 그 고통인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어디 저 중앙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하고 있지만 잘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요. 잘 네.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농림부 장관 농정의 그 최고 책임자인 그 장관을 7개월 동안 공석을 둘 정도로 그랬어요. 그 정부들이 역대 정부가 그 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 이 관심이 없는 분야. 농업 인구가 표가 적어서 그러나요? 다들 농업 인구가 표가 적는지 적을 근데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죠?
왜 홀대를 글쎄요.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문제는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도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그 불볕더위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그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작물들의 그 북방 한계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거나 하면 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도 잦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흉년이 한 번 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올해 사과 같은 경우도 그 아마 흉년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결실을 맺은 과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과라는 것도 봄 되면 꽃이 피고 그 중에서 이제 한 5개가 열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두고 그 꽃 이제 따주고. 적과라고 하는 거지만, 네. 적과를 할 것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로. 네. 적과를 해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놓고 이 뭐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과실이 열리질 않았다. 그럼 결국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또 가격이 비싸지면 또 외국에서 또 수입해 온다든가 해서 다른 과일을 시장의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 같은 게 주산지가 그동안은 뭐 대구, 청송, 이쪽 경상북도권이었는데 지금은 뭐 사과가 강원도 철원, 네. 철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철원에서 나오는 사과를 한번 맛을 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주산지였던 데는 날씨가 너무 기온이 오르고 덥다 보니까 이 그래도 좀 냉대 지역에서 자라는 이 사과나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꽃도 못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요구는 그거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을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뭐 그렇고 지금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 농업인들한테 시설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열대 과일인 그 백향과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과일들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지에서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밑에 남해 지역에서는 세상에 비닐하우스에서도 간신히 관상용으로 열대 과일을 키웠었잖아요. 한때는 그게 이제는 노지에서 전략 생산, 농촌의 전략 생산 대체 식물로 지금 열대 과일들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게 뭐 나라가 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시사철 있는 추나추동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좀 한 상태인 건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농민 여러분, 물론 어민들도 힘들지만 농민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지키고 어떻게든 본인들의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국가와 나라와 정부가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그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다 수립하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진님이 그러네요. 강원도 철원이요? 아마 사과의 북방 한계선이 철원까지 올라간 걸 모르셨던 분 같으네요.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같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 좀 할게요. 우리 고정환 대표님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뭐를? 한 분씩 좀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 유선님이 14일 말복이었는데 두 분 말복 챙기셨나요? 저는 치킨 먹었습니다. 아우 부러워. 저는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네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유선님은 이제 저는 점심 저녁 쌀밥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쌀밥을 먹어주고 다른 열심히 다이어트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쌀이 무슨 그 다이어트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쌀이 주식이 주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식하고 여러분들 드시는 음료 있죠. 그게 살찌는 거의 주범이에요. 저 있잖아요. 저는 밥은 잘 안 먹는데 간식하고 음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는 밥을
잘 먹거든요. 형님은 식사만 하시고 간식을 잘 안 드시니까. 자, 오늘도요 유선님 나와주셨고요. 빈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스키님 여전히 우리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스키님은 개근상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진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진님 그 철원에서 사과 재배한다는 거 모르셨나 봐요. 이번에 철원 사과 한번 저기 홈쇼핑 같은 데서 이제 그 방송하거든요. 가끔 한번 드셔보세요. 정혜옥님 오셨습니다. 문화원 정혜옥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하는 줄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요. 어제 광복절이라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했고요. 다음 주나 우리 저 문화원 원장님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문화원 소식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스케줄 안 그래도 좀 하루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님이 수입을 하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어찌됐든 우리 같이 애청해 주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한번 뭐 농업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뭐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가 이제 거부권 행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 거부권 행사하고 농민들을 좀 숨통을 틔워주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지금의 어떤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농민들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이에요. 아까도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흉년이 들게 되면 쌀 한 가마니에 그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해도 먹어야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밀에서 그 저기 보리 뭐 이거 저 밀가루로 만드는 거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옛날이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쌀만 그 저 흉작이 아니라 밀도 흉작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그 이 식량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무기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닙니까? 과거에 그 구소련 연방이 그렇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게 식량 문제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데 모든 전쟁에서도 가장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는 먹거리를 끊어라였어요. 먹거리를 끊어라. 군량미하고 군수 창고를 가장 먼저 불태우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먹거리와 보급로를 다 끊었기 때문이라. 식량 안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데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죽이는 정책으로 나가가지고는 뭐 그 미래는 참담하고 불보듯 뻔해요. 그렇죠. 네,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들은 조금 저도 아이러니하다라고밖에 유감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농민들 힘내시고요. 언젠간 농민 여러분들도 빛보실 날이 올 겁니다.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퓨처 라이가가 부른 노래죠. Let's Dance 같이 듣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같이 들으면 더 분위기 한번 올려보시죠. 네, 퓨처 라이거의 Let's Dance 같이 들었습니다. Let's Dance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이 춤추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좀 전해주시죠, 구 대표님. 예, 이번은 저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담배 피우긴 피우셨어요? 테리우스님은 담배 피우신 적이 있어요? 저도 저기 뭐야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저 비슷하네요. 네, 저도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네. 내일부터죠. 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이 금연 구역을 각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흡연 금지 구역이 네.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는 얼쩡거리면서 피다가는 과태료네요, 그럼?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이번에는 30m 이내로. 그러면 더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천군에는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
등 해서 총 72개소인데 네. 이 주변을 갖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완전 확대를 하고 묶어버렸구나.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그렇죠.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의 과태료 예. 부과하는 거죠. 근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죠. 그럼 그 사람이 현장에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적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발을 보건소 공무원이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나? 보건소의 공무원은 그 적발할 여력이 없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왜 그 뭐죠 그 형님 그 있잖아 그 사진 안전신문고처럼 네, 예. 딱 사진 찍어서 네, 현재 네. 위치 시간 뭐 이렇게 갖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과태료 그렇지. 부과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세요. 그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그 저기 학교 주변하고 어린아이들 그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 피는 거리를 30m로 아무리 확대해내 봤자 단속이든 아니면은 그 과태료 부과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그냥 저 아저씨 담배 펴요 그러면 빨리 피고 갈게 그러고서 가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저 체인장. 요새는 근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그 보더라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길거리에 다니면서 네. 담배 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본 적도 없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요새는 그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연 그러니까 그 저기 필 수 있는 장소 외에서는 그렇죠. 이분들이 많이 자제를 하는 건지. 흡연구역으로 가서 피거나 정말 저희 건물 뒤쪽으로 가서 숨어 피거나 우리 고 대표님 언제부터 흡연하시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는 형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실 때 아니요, 저는 아니, 친구들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 전에 쑥 말아서 피는 친구들도 보고 그랬죠. 아 쑥도 말아 폈어요? 그 시골이니까. 그렇구나. 하여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때렸잖아요. 사정없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정없이 때렸어요. 엉덩이든 손바닥이든 뭐 걸리는 대로 엎드려 뻗쳐놓고 담배 피다 걸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뺏은 담배를 한꺼번에 뭐 20개든 10개든 입에 물어놓고 불을 붙이고 막 벌로 피우라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왜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그 곤방대 그 연초 네네. 그 넣어놓고 그냥 불 붙이면 이 볼이 그냥 쏙 들어갈 정도로 쪽쪽 이렇게 빨아야 빨리는 맞아요. 그런 담배도 보기도 하고. 맞아요. 곤방대. 네. 그렇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 얘기고 이거 괜찮아요. 우리 뭐 40대 후반쯤 된 분들이 아이고야. 뭐 이거 저 어렸을 때 눈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년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담배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게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 맞는 것도 솔직히 이게 자유권 침해거든요. 근데 그 자유권 침해한 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좀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 뭐 학습을 하는 곳이라든지 어린이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뭐 육아 시설? 뭐 교육 시설 뭐 이런 데 주변에서 30m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까 안전신고처럼 사진 찍어서 지방 행정관서에다가 아니면 보건소에다가 자동으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면 진짜 거기서 담배 하나 피다가 10만 원 그냥 물어낼 생각하면 안 피겠죠. 이거 그렇죠.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인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서천 어린이들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어디 딴 데로 간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아무튼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30m니까 20m가 늘어난 거잖아요. 30m는 네. 멀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괜히 그 잘못해서 과태료 무시는 일 없도록. 그 어린이에 관련된 어린이 시설만 관련된 거죠? 그렇죠. 뭐 다중 이용 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뭐 이런 쪽이니까요. 다행이다. 저희 병원은 지금 병원이랑 흡연실이랑 10m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 환자들이 담배 핀다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흡연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또 자유권을 또 어떻게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또 다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좋은 제안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잘하면 뭐 그 저 150만 원부터 해가지고 150만 원부터 해서. 상품권 5만 원까지 다양하게 돼 있는데 네. 매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생각대로 톡 공모전을 다음 달 13일까지 개최를 하거든요. 어디에서요? 서천군이 이번이 5번째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몰랐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 서천 군민을 포함해서 서천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 서천 군정. 예. 그래서 지역 경제라든가 서천군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금 인구 소멸로 위기로 뭐 굉장히 그 저 어려움이 많은 서천군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그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그 제안서가 어디 있냐면 군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누리집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1인 1건.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이미 선정됐거나 시행 중인 그런 내용들은 서천군에서 그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 뭐 금상을 받든 은상을 받든 동상을 받고 하면 거기에서 인사 시에 이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그 가점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수된 그 제안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 창의성 있는지, 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상 한 명한테는 150만 원, 은상 한 명한테는 100만 원, 동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30만 원, 노력상 10명에게는 지역상품권 5만 원권을 이제 그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야,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야 되겠네. 그렇죠. 다른 데서 하는 거 이렇게 따오면 안 되고 음. 획기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음 달 언제까지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9월 13일까지니까 음.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구상해봐서 제안 요건은 그거네요. 서천군의 어떤 정책 전반에 정책 모든 전반에 정책 전반에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시면 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불편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잘 풀어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불편한 거라도 저기 군에 제안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써서라도 할 수 있게끔 채택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산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게 그 저기 동남아시아나 유럽 갈 때 비행기를 타려면 인천까지 가서 너무 힘드니까 서천에 공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처에 군산공항이 있고 옆에 청주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 이제 종전 형 나도 집 앞에서 예. 바로 나와서 5분 만에 비행기 타고 싶어.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황당무계하거나 이런 제안도 물론 걸러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한번 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네. 반짝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참신하고 그러면 그 도입 가능할 그렇죠. 수 어렸을 있죠. 때부터 왜 그 발명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우리 고 대표님은 어린 시절에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응? 네,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야 앞으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게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글쎄,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살 정도로 아니, 아유 불편한데 혹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거는 형님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을 하긴 했었는데 음,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를 안 해서 그래. 음. 분명히 형님 같은 뭔가 경우는 있겠죠. 뭔가 있었을 예, 거예요. 뭔가 톡톡 있을 튀는 거예요. 형님도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이렇게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유선님이 바로 서천에 공항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생긴다면. 그러네. 예. 진님은 노력상을 노력상을- 기울여야 되겠다. 진님 노력상 5만 원이래요. 어. 이거 봐, 노력상이라는 것도 톡톡 그럼. 튀지만 선정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진짜 아니 선정은 되는 거지. 아, 노력상도 선정이 된 돼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구나. 이런 정도면 그 공모한 데 대한 어떤 그 가상하야 노력이. 어찌됐든 공부 음. 저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노력상을 꼭 피는 거래요. 진님 5만 원 타시면은 저하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저하고 구 대표님하고 정보 드렸으니까. 제가 작년까지 어. 요 제안심사위원으로 아, 참석도 해봤습니다. 작년까지 했으면 어떻게 예. 올해도 했어야죠, 형님. 글쎄 올해까지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잘릴 수도 있어. 진님 고 대표님과 심사하는데 관여를 하신다니까요. 다음 방송 때 문자 한번 주셔서 서로 소통하세요. 나는 진님이 누군지 모르겠네. 정혜옥님이 테리 왕자님 아이디어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아, 혜영님 자꾸 맨입으로 그 남의 아이디어 뺏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살다 보면 서천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게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알려줘서 하면 짬뽕 사주겠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짬뽕. 네, 짬뽕. 제가 다음 방송 때까지 저도 생각해봐서 정혜영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컨츄리 코코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 해피 같이 듣겠습니다. 재밌다. 우리 봐가면서. 네, 시골 딱들이죠. 컨츄리 코코 시골 딱들의 오 해피 같이 들었습니다. 오 해피 듣는 동안에 우리 그 댓글창에 진님이 실시간 소통에 재밌어하는 DJ님들 너무 귀여우세요였는데 저만 귀여운 게 아니고 저는 귀여워하지 마세요. 우리 고 대표님만 좀 귀여워해 주십시오. 고 대표님께서 진님도 귀여울 거예요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님 그 5만 원 당첨됐습니다. 네, 대리왕자 궁중이야기 8월 16일 방송 여러분들과 아주 즐겁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소식도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준비하는 건 많은데 네, 어떻게 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됐네요. 아이고야. 시작하기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고 대표님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제가 단신으로 뽑아온 것 중에 있는데 우리 내일 모레 전국 노래자랑 한다면서요. 서천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천에 한 거를 방송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날 12시에 전국 노래자랑 서천 편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노래자랑 예심을 지난 한산 모시문화제 때 한산초등학교. 예, 한산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특설 무대에서 이제 예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18일에 12시에 남이석이 사회를 보면서 서천군 편이 방송을 한다니까요. 혹시 방송 보시다 보면 출연한 사람들도 물론 서천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진짜 새롭습니다. 딱 카메라가 들어갈 때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다 하고 막 할 때 나도 모르게 방송 TV 보다가 소리 지르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포기하셨었습니까? 전에 네, 한번 예, 한번 저희 예심 전국 나갔다가요. 단방에 띵 하는 순간 아주 그냥 그렇구나. 전국 노래자랑은 노래를 잘하면 안 되는구나. 재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서천군 편도 되게 재미있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서천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동시에 서천군 맹문동 축제도 같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다음 주부터네요. 그러니까 23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서천군 백문동 주재가 서천 장항에 있는 송림리 솔숲 인근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죠. 23일부터 27일까지. 네, 23일부터 네. 27일까지 5일간이나 진행을 하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서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서천에서 지난 13일 날 그 서천 군수 주재로 고독사 예방 업무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하고 담당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고독사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우리 서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네, 다 그냥 안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그 외에 그 연고 없는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거 있잖아요. 무연고 사망하고 이렇게 잘못 혼동을 하시는데 고독사는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병사라든지 아니면 사고사라든지 뭐 끔찍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음에도 사망하자마자 바로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망한 후에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들을 고독사라고 처리를 하거든요. 서천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그 한 분이 그렇게 해서 고독사로 사망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반려견에 의해서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일주일 만에 그 발견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려견의 입에서 나온 이 가건물에서 돌아가신 분의 DNA가 나왔군요. DNA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고독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그 요구르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안부 확인 겸해서 네네. 이제 요구르트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지원한 요구르트가 그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고독사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이제 그 끝나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면에서 그렇죠.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텀에,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그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안 그랬으면 그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텀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하도 이제 인기척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신체 일부가 훼손이 된 채로 돌아가신 고 외부에 침입한 적이 없었고 반려견 한 마리만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신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의한 그 신체 훼손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 반려묘나 이런 그 반려견들 미리 분리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좀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고독사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전 인류 대한민국을 따져서 뭐 서천군만의 비단 문제는 아닌데요. 고독사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노년층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년층, 청장년층까지도 고독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서천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노년들이 좀 있지만 도심 지역에는 청년들도 고독사로 발견돼서 진짜 사체가 어떻게 따지면 말 그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사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체가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의 어떤 그 육체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서 부패를 하면 정말 코를 막지 않고는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방에서 특히나 그런 그 혼자 사는 1인용 아파트, 1인이 사는 그런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래도 이중으로 중간문하고 현관문이 닫힌 상태라면 지나가는 복도에서 조금 냄새가 나도 이거 혹시 이 안에서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됐나라는 의심보다
아에서 어디서 더러운 쓰레기 냄새가 나냐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계속 그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 고독사로 판정을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고독사라는 게 다들 알아보면 나중에 보면 가족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죠. 왕래를 가족이 끊었든지 본인이 끊었든지 그런 상황에서 고독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2021년도에서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유품정리사라는 분들 아시죠? 그래요? 네, 유품정리사라고 그렇지.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그 친인척들이라든가 그 고인의 유품이라든지 고인이 살던 곳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유품을 정리를 해줘서 특수 청소업체랑 같이 이렇게 협약이 돼가지고 하시는 유품 정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을 정리를 하면 그것들을 유품을 다 그 고인의 가족들에게 다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유품 네. 정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무연고 사망자하고 고독사하고 자꾸 혼동하시는데 무연고 사망자는요. 본인이 사망한 거를 그 당사자가 사망한 거를 알고서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사체를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인수를 거부할 때 그때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고독사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나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고자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걸 고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전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 서천구는 보니까 생소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구르트 배달 그 건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기적 음료 지원 안녕한 서천 살기 이런 맞아요.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휴대폰 사용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 지구가 발생하면 찾아가 보는 서천 살핌이라는 사업이 있고 AI를 활용한 자동 안부전화 안녕하세요라는 게 있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글쎄 그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노인부 혼자 사시는 가정 집 어디입니까 거실이나 이런 데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감작 이렇게 감지기구나. 그게 없으면 그 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홍보가 필요해요. 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그걸 실시한다고 실시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한번 그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모른다는 건 정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거는 이제 행정하고 이제 그 해당 뭐라고 할까 수혜자하고만 그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서천 살핌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전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간 안녕하세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게 정말 큰 안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저희 휴가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다다음 주에 확인해서 자세하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우리 서천 구은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고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있다가 스스로 아니면 병사 아니면 사고사로 사망을 하고 나서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어떤 그 시신이 발견되는 분들 참 안쓰러운 그런 일인데요. 그것들은 이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고 대표님이 많이 자세하게 알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노래 한 곡 더 듣고 그럼 올게요. 터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트위스트 킹 같이 듣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들은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지쳤을 것 같아서 좀 신나는 음악으로 좀 선곡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주세요. 단신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네.
당장 내일 4시에 문화의전당 대강당에 가시면 50인조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는 내가 사랑한 영화 음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당장 내일이요. 예. 오후 4시.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태극기 휘날리며 명곡이네. 캐리비안의 해적 이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어떤 친숙한 영화 음악이 네. 영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가시면. 그래서 내일 그 저 뭐 어디 휴가 계획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일 4시에 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영화 음악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모처럼 한번 그 보셨던 영화 뭐 다시 기억도 이제 그 더듬으면서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딱 같습니다. 맞는데요. 예. 내일 4시에 브라스 밴드 영화 음악 딱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바로 춘장대 해수욕장을 가시면 돼요. 춘장대 해수욕장 광장에서 7시 30분부터 야외 영화 상영회를 합니다. 춘장대 거기 저 상인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춘장대 주민발전 운영위원회. 예,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예, 거기 김진현 회장님인가요? 그 이하에서 춘장대에서 여름밤의 영화제라고 그래가지고 춘장대 광장에서 대형 300인치 스크린에 빵빵한 사운드로 645라고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영화. 우리나라의 로또가 북한에 넘어갔는데 그게 1등 당첨돼 가지고 됐던 그 영화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맞네요. 영화 음악 브라스 밴드 보시고 저녁 식사하고 춘장대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이제 그 청년들이 좀 많은데 네네. 우리 방송에도 관심 있는 분들도 청년들이 많으시고 한데 그렇죠. 그 군이 이제 청년 동아리를 모집을 합니다. 20일까지 그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동아리 5팀을 모집을 하는데 이 청년 공동체, 청년 정책 홍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문제 봉사활동, 문화예술, 자기개발 요거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면 그 선정된 동아리에 그 동아리 활동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활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군 청년 누리집이 있거든요. 네. 청년 홈페이지 이쪽으로 확인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천의 청년 정책, 아까는 고독사에 관련된 노령 정책들 진짜 두루두루 다각적으로 전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고 계시네요. 자, 우리 뉴스터 채널 고정만 대표님, 다음 주 한 주는 저희들이 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놔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짬 좀 내셔서 쉴 수 있는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소식들이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이제 휴가 기간이라고 해도 네. 인터넷 지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취재도 하고 하니까 뭐 봐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전화를 하든지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촌 군민 여러분들께 저 테리우스가 뭐 제 직업상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코로나19 드디어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는 걸로 우리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보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500% 5배가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대전시 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네. 대전 KBS 거기 아침 방송에서 5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500배가 늘어서 1,357명입니다. 그래요? 네. 수치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1,357명이 오늘자로 코로나19로 입원한 거예요. 다른 걸로 입원한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사람 중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입원된 거예요. 그러면 입원 환자를 뺀 나머지 그냥 조금 경한 환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코로나19가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왜 코 혼자서 자가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자가 검진 키트가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자가 검진에서 씨가 말라서 지금 상당히 모자란 편이고
코로나19를 그 권고로 자가격리 권고로 격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수입을 저희들이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팍스로비드 수입량이 지금 없어서 치료제도 조금 모자란 상황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특히나 말씀드리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영유아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예전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한 3년 동안 개인 위생 잘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하는 거 있죠. 쓰고 하는 거 있죠. 요거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은 덥지만 다시 시작해서 개인 위생, 개인 안전, 개인 건강 스스로가 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그 처방을 해도 가격이 워낙 비싸서 네, 맞습니다. 그 기피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75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3분의 1로 줄여서 20%만 그 당시에 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국가에서 그렇지, 지원해 주는 게 국가 없었지. 질병에서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전부 다 이제 그거를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90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70만 원대로 이제 정책이 이제 안정화가 됐었는데요. 그 비용이 팍스로비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때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생산량도 적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라고 해서 선포를 이제 진정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다시금 나오는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라 이 스파이크가 몇 개가 지금 나와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몸에서 열이 좀 나고 기침을 동반한 인후통이 있으면 일단 자가검진 키트를 한번 먼저 집에서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줄이 나오면 바로 그 두 줄 나왔다고 먼저 그 선생님한테 아니면 그 병원 의료기관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 두 줄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 코로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갔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같이 옆에서 앉아서 진료 대기하시던 분들 코로나 옮길 수 있는 확률 높으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명하게 코로나19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걸리게 되면 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75만 원 정도 그쵸, 이제 빨리 낫고 치료제 싶으면. 뭐 네, 이런 네, 네. 것들인데 결국은 방법은 그거잖아요.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손 씻고. 손 씻고 네, 개인 맞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신다고 그러면 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인데. 일반 의료기관들은 전부 다 마스크 착용 지시들이 떨어져서요. 다 전 직원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다시금 코로나19가 오는데 지난번에 코로나19 사태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심각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 나라가 멈췄었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자꾸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위생이라든지 개인 위생을 하질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서 개인한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니까요. 스스로가 지키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엠폭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다시 또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엠폭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려주세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두창이라는 게 우리 천연두 온몸에 막 이 종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진물 잡혀서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거나 막 흉터가 남는 게 우리 마마 천연두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숭이에서 1958년도에 발생됐던 어떤 그 집에서 키우던 원숭이한테 발병이 돼서 그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그게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으면 뭐 조만간 아시아권도 네네. 머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것도 개인 위생하고 개인 방역만 잘하면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특히나 그 어린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신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 우리 고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죠? 예,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뉴스천 지면을 그렇죠. 지면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님 오늘 그거 안 하시더라. 뭐를?
기사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그거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지난주 한 주 건너뛰셔 갖고 오늘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까마귀. 네. 그러니까 뉴스서천 지면이나 홈페이지 뉴스서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전해드린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식들과 여러분들께 정보가 좀 들어있으니까요. 뉴스서천 많이 애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진님이 그랬네요. 뭐라고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왔는데 키트 가격이 2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얘기하네. 지금 키트가 풍기예요, 풍기. 네. 이때 걸리면 골치 아프네. 그렇죠. 키트 한 번 하는 것도 자부담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인가 하고서 가서 그냥 하면은 기본 5만 원, 8만 원 깨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둥 안 걸리다가 요때 걸리면 그냥 예전에 정부에서 손댈 때는 거의 다가 무료였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거는 개인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8월 16일 방송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님, 진님이 오메 몰랐어요까지 하셨습니다. 유선님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오늘도 정혜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 굿 인사하시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오늘 이번 주 인사만 하시죠. 아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꼭 나와서 이거 봐요. 방송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인데도 나오신다고 하니 참 대단하십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서천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이제 그 재해 복구에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복구 비용 그다음에 그 지원금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을 좀 그 소개를 한 건이라도 그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릉 장군 이야기는 오늘 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이트호스가 조금 있으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 봐가면서 이 방송을 하시는구나. 9분 남았습니다. 자, 끝곡으로요. 우리 다음 주 휴가 가시는 우리 고정만 대표님 위해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노래죠. 여행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